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시점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특히 주택과 관련해서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까지 소유가 가능한데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가졌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강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2주택이나 85제곱미터 1주택, 흔히 아파트로 기준에서 본다 하면 34평이나 35평 정도까지 한 채까지 가능하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하루도 예외 없이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있어서 구제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약이 되어서 2주택이 되었는데 포기를 한 경우라든지 상속 지분을 가지게 되어서 2주택이 된 경우라든지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 조건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든지 여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자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보면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주거 주택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나 1주택까지만 가능하고 세대주를 유지를 해야 되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 왔어야 됩니다. 이는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거주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를 보면 거주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고 신규 주택을 매수했는데 매도가 지연이 되었음에도 신규 주택을 매수해서 등기가 완료되어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즉 이사 과정 중에서 등기가 겹치는 경우, 그리고 1주택 조합원 상태에서 청약 당첨이 된 경우에 있어서 청약에서는 당첨이 되기만 하면 당첨자 지위를 취득하고 이를 주택수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주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주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들이. 이와 관련해서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사례, 그리고 청약에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해서 1주택이 인정되었는지, 그리고 법령상에 명시된 부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 2021 가합 45974 판결에서는 조합원 지위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기존 주택 매도와 신규 주택 매수 과정에서 16일간의 2주택을 소유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일시적 명의 보유일 뿐 투기 목적이나 실질적 시세 차익이 없으므로 입법 취지상 자격 유지가 타당하다 라고 해서 조합원 지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3 가합 41174 사건에 있어서는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 사정으로 12일간 2주택을 소유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주택법령은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하고 시세 차익 목적이 없더라도 2주택 소유 사실 자체만으로 자격 상실한다 라고 해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사례에서는 16일,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있어서는 12일간 2주택을 보유했는데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사정이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고 또한 법원의 판사에 따라서도 해석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두 판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 기간에 대해서 며칠간 중복되었느냐, 짧을수록 유리하기는 하나 이것이 구제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는 점은 앞서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시가상승분 이에 투기적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앞서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있어서도 시세 차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 하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을 매수하는 듯 연쇄적인 거주 이전 과정임이 명백한가라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앞서 인정된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A주택을 매도하고 B주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A주택을 등기를 먼저 치기로 했는데 이후에 A를 매수하는 사람의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등기가 지연되어서 그 B주택을 먼저 등기를 한 이후에 A주택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져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구제를 해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다만 이러한 사정 등 여러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사 목적 단기 2주택이라도 법적 구제를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점도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특히 이사 과정에서 날짜를 잘 못 맞춰서 문제가 된 경우, 애초에 문제가 될 것을 감안을 해서 매도하는 것을 먼저 등기를 잡고 매수하는 것을 등기 잡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소송으로 접근을 해야지 조합원 지위가 계속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청약 당첨자 지위와 관련해서는 당첨자 지위는 실제 입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택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데, 이 당첨자 지위 같은 경우는 분양 계약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첨이 된 즉시 당첨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당첨 발표를 하면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미 주택이 하나 있는 조합원이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에 이주택자로 분류되어서 조합원 자격 상실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한 법 시행령에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안에서 이 당첨이 되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분양권을 취득해야지 1주택으로 간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 안 올라와 있지만 현재 개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과도 혼동하지 않으셔야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 고등법원 판례를 보면 1주택 소유 조합원의 배우자가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으나 분양계약을 포기하고 1주택을 기존의 1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였습니다. 행정청에서는 한 번 당첨자 지위를 취득했으니 2주택자다 라고 해서 부적격 통보를 했고, 이는 당첨이 되고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당첨자 지위는 생겼으므로 2주택이다 라고 하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충실한 논리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스스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해서 공급받을 가능성이 사라진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취지상 포기한 분양권은 시간을 초월해서 소유로 간주할 수 없다. 결국 당첨을 포기했다면 그 지위는 소멸하므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는 여러 사정을 들어서 법원에서 인정을 해준 것이지 법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한다면 행정청의 해석이 오히려 더 타당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들어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혹시나 필요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 공유 지분을 상속받아서 2주택자가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3분의 1 지분만 가지게 되는데, 이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자녀 3명이 3분의 1씩 가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3분의 1, 아니 단 0.1%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한 채 주택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 중인 1주택이 있다거나 하면 그 두 주택을 합쳐서 2주택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 상속에 있어서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지분을 모두 처분한다고 하면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지분이 적거나 가치가 낮다라고 하면 가족 등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넘겨줘서 한 사람이 3분의 1을 가지고 3분의 1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2분의 1씩을 나눠 가지고 본인은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않는 이런 식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실제 사례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나 지분 처분은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형제들에게 다시 증여를 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증여세 문제가 또 발생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추가로 또 납부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불필요한 세금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을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원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부모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라고 한다 하면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데, 만약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합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합가하는 시점에도 만약 59세 이하라고 한다 하면 부모님이 가진 주택 수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제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60세가 넘은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외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는 점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것을
전매를 통해서 승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서 2주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물론 그 전에 무주택이었다고 하면 분양권 하나 취득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할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1주택이 있었던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미분양 주택 선착순 공급으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주택으로 되어서 자격 상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전매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그래서 이를 정리해서 본다 하면, 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기존 1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를 완전히 마치시고 매수를 해야 되는, 단순히 계약뿐만 아니라 등기를 기준으로 매도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이러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이전함에 있어서도 세대주 이탈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 이탈이 되지 않도록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불가피하게 이사 진행할 때 등기일이 단 하루라도 겹치지 않도록 매도인과 계약서상 일정을 극단적으로 조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매도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매수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 시 즉각적으로 포기 처리하는데 애초에 청약을 넣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배우자분과 의논 없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한 이후에 배우자가 청약에 넣어서 당첨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다 하면 배우자에게도 명확하게 이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 알려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속지분 발생을 하면 애초에 상속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3개월 내에 처분을 해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그러한 사항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원 자격 유지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서, 특히 입주를 앞둔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상당 기간 오랜 기간을 유지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이 되어서 입주를 기대하고 있다가 입주 직전에서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서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에도 무작정 포기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본인들이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구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소명을 통해서 구제를 받든지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